2026년 현재 미국 성인의 42%가 비만입니다. 10명 중 4명이 단순한 과체중이 아닌 의학적으로 비만으로 분류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1980년대 15%에서 불과 4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경제적 수치입니다. 미국의 비만 관련 직간접 비용은 연간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GDP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만약 비만이 하나의 산업이라면 구글과 애플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미국 사회에 이상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 주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고단백 식단이 새로운 종교처럼 퍼지며 기업들이 직원들의 체중 관리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미국의 마트와 식당에선 기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과거 지방을 공공의 척처럼 여기며 저지방 시리얼과 무지방 우유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침부터 계란, 서너 개를 깨뜨리고 투툼한 스테이크를 구우며 단백질 섭취에 집착합니다. 슈퍼마켓의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지방, 무지방, 라벨이 붙은 제품들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진열되었다면 이제는 고단백, 무설탕, 케토 프렌들리라는 문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단백질 바, 단백질 요거트, 단백질 시리얼, 심지어 단백질 아이스크림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한 달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만 치료 주사를 맞기 위해 줄을 서고 먹는 약 개발 소식에 주식시장이 요동칩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비만 치료제 사용을 인정했고 할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한때 다이어트 약은 숨겨야 할 치부였지만 이제는 성공한 사람들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미용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절박한 경제적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 왜 비만을 개인의 게으름이 아닌 국가적 채무로 규정하고 총공격을 퍼붓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지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직접적인 노동력의 손실 때문입니다. 경제학에는 프리젠티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 난조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죠.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들은 비만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액이 매년 4,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병가를 내서 자리를 비우는 결근보다 무서운 것, 바로 이 출근한 무기력자들입니다. 비만인 노동자는 정상 체중인 노동자에 비해 업무 집중력이 낮다는 통계가 지배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직원은 하루 평균 1.5시간의 실질적 생산 시간을 잃는다고 합니다. 8시간 근무 중 거의 20%가 낭비되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육체노동 현장입니다. 건설 현장, 물류센터, 제조업 공장에서 비만한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저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전체 팀의 생산성을 끌어내립니다. 한 사람이 느리면 라인 전체가 느려지고 한 사람이 자주 쉬면 다른 사람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의 비만 주사 비용을 보험으로 보조해주기 시작한 건 그들이 자선사업가라서가 아닙니다. 한 달에 $1,000의 약값을 지원해서 직원의 생산성을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차가운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은 비만 치료 프로그램 도입 후 직원들의 병가 사용이 30% 감소하고 업무 만족도가 25% 상승했다는 내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명확히 증명된 것입니다. 비만 관리는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HR 전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은 바로 혁신과 창의성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부터 월스트리트의 분석가까지 미국의 부는 그들의 뇌 회전율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제조업에서 중국에 밀리면서도 여전히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식 노동의 우위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만은 이 핵심 동력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비만은 뇌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브레인 포그, 즉 안개가 낀 듯 머리가 멍하고 피곤한 상태를 만듭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UCLA의 한 신경과학 연구팀은 비만이 뇌의 회백질 용적을 감소시키며 이는 기억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전전두엽 피질, 즉 복잡한 사고와 계획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후 2시만 되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조는 직원, 만성 피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인재는 국가 경제 입장에서 막대한 무형의 손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몸무게가 아니라 뇌의 퍼포먼스에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비만이 그 퍼포먼스를 갉아먹는다면 이건 회사의 핵심 자산이 손실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설탕을 버리고 계란과 고기를 먹으며 뇌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이유는 21세기 지식 경제사회에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뇌를 최적화하기 위함입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혈당의 급격한 변동 없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세 번째, 비만은 물류와 제조 비용도 직접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아주 단순한 물리 법칙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을 옮기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미국의 항공사들은 매년 늘어나는 승객들의 평균 체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항공업계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의 평균 체중이 1990년대보다 약 11kg 증가했고, 이로 인해 미국 항공사들은 매년 추가로 약 10억 달러의 연료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객의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비행기는 더 많은 연료를 태워야 하고, 이는 곧 항공권 가격 상승과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들의 체형이 커지면서 자동차 시트는 더 넓고 튼튼해져야 하고, 안전장치와 서스펜션 설계도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포드와 GM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트 너비를 평균 5cm 이상 넓혔고 내구성 기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제품 생산 단가를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구급차의 침대는 더 넓고 강해져야 하며 병원의 MRI 기기는 더 큰 개구부를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 비만 환자들은 일반 MRI 기기에 들어가지 못해 동물원의 대형 동물용 MRI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진단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공공장소의 의자, 엘리베이터의 하중 제한, 극장 좌석까지 비만 체형에 맞춰 오버사이즈로 제작해야 하는 비용은 결국 국가 전체의 세금과 소비자 물가로 전가됩니다. 뉴욕시는 2020년 지하철 좌석을 교체하면서 1인당 좌석 너비를 8%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한 칸당 수용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같은 수의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이 비만을 잡으려는 건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경제적 정비 작업입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를 비만 세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건 아니지만 사회 전체가 비만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의료비 폭증입니다. 비만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고혈압, 특정 암, 수면무호흡증, 관절염 등 수십 가지 만성 질환의 방아쇠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질병의 연간 의료비는 약 1730억 달러에 달합니다. 비만인 사람의 연간 의료비는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평균 1900달러 더 높습니다. 미국 성인의 42%가 비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재정 위기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주로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만율이 높은 인구 집단과 정확히 겹칩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메디케어 신탁기금은 2030년대 초반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보건경제학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비만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3040대인 비만 인구가 6070대가 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의 규모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비만 치료제 개발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보험사들이 비만 치료 프로그램을 급여화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지금 $1를 투자해서 미래의 $10 지출을 막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인들은 이제 와서 계란과 고기에 열광할까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계란은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몰렸고 붉은 고기는 심장병의 원인으로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미국인들은 아침에 계란 3개를 먹고 점심에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 스테이크를 즐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엔 비만 치료제 대중화 시대의 특수한 경제학이 숨어 있습니다.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GLP-1 계열 주사를 맞으면 식욕이 사라지면서 체중이 급격히 빠집니다. 임상시험에서 평균 15에서 20%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입증되었고 일부는 25% 이상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산인 근육도 함께 녹아내린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로 감량한 체중의 약 25에서 40%가 근육량 손실이었습니다. 20kg을 빼면 그중 5kg에서 8kg이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육이 없는 몸은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약을 끊는 순간 지독한 요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 문제입니다. 근육 감소는 노년층의 낙상과 장애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의료비 폭탄을 만듭니다. 사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은 노인의 독립적 생활 능력을 빼앗고 요양시설 입소율을 높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비극이지만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약을 먹는 동시에 근육을 지키기 위해 고품질의 단백질, 즉 계란과 살코기를 필사적으로 챙겨 먹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비만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동시에 하루 체중 1kg당 1.6에서 2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미국의 식품 산업은 양에서 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설탕 섞인 주스보다 단백질 쉐이크가, 빵보다는 계란이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편의점에 가면 단백질 함량을 크게 표시한 제품들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20g 프로틴, 30g 프로틴이라는 문구가 새로운 마케팅 언어가 되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난 국민이 더 맑은 정신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미국의 식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재편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현재 가장 뜨거운 투자처입니다. 시장조사 기관들은 2030년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현재 항암제 시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이 두 제약사는 비만 치료제로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한때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었고 덴마크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한 제품군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두 비만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으며 가격이 저렴한 약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는 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미국 제약사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면 막대한 수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비만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치료제 접근성이 높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위고비 같은 약은 한 달에 약 1,300달러로 보험 혜택 없이는 부담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화되고 제네릭 의약품이 나오면 가격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비만 관리의 대중화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인들이 비만을 관리하는 진짜 이유는 국가 경쟁력의 재건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체형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을 약화시키고 창의성을 마비시키며 불필요한 물류비와 생산 비용을 발생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가는 경제적 암세포와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비만 치료 주사와 고단백 식단을 통해 국민의 체질을 바꾸고 이를 통해 혁신의 동력을 되살리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캠페인이 아닙니다. 미래 경제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국의 흥망은 언제나 국민의 신체적 건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쇠퇴기, 귀족들은 폭식과 방종에 빠져 있었고 군대는 약해졌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젊고 건강한 인구였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경쟁, 기술 패권 다툼,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여러 위기가 겹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사치입니다. 건강한 국민이 곧 강한 경제력이라는 슬로건은 더 이상 교과서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인들이 먹는 계란 한 알과 스테이크 한 조각은 미래 GDP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건강이 곧 자본인 시대, 미국의 선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비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그것이 비만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